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2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들이 속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 또한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은퇴 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부동산 연구소 노철호 소장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께서 오늘도 오피스텔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최근에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품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그만큼 많은 곳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석 가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좀 4가지 정도만 좀 유념하시면 부동산 오피스텔 성공 투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신다고 하면서
소장님 오피스텔 사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월세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월세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우 수요가 풍부한 곳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배우 수요 하면은 바로 대학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표적인 배우 수요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투자, 그중에서도 비도심권이 아닌 도심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세권 하면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장 몰려있는 지역이 세 군데로 서울에서는 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로나 중구 지역과 그다음에 강남권과 여의도권역인데요.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이 이런 세 개의 트라이앵글 지역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심지 역세권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화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인구 자체가 2032년에 정점을 찍고 좀 뭐 줄어든다 뭐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인구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구 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크고요. 그중에서 1인 가구 수의 증가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품은 그야말로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형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강조해드리는 것은 혹시나 오피스텔 많은 분들 관심하는 지역 중에 종로, 광화문 일대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공실 리스크가 거의 제로고 수익률은 3%대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대 회전율, 계약이 끝나고 언제든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임대 회전율이 2주 정도, 굉장히 짧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도심지 투자,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집중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임대 회전율이 짧아서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오피스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요즘에 많은데 어떻게 투자할지 갈팡질팡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역세권 그리고 도심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인 가구 워낙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소형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회전율이라는 키워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화양동의 오피스텔은 총 대지 면적 약 765평에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20층까지 총 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어린이 대공원 등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의 기본 정보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창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멋진 오피스텔로 탄생하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에는 총 46실의 상가가 들어오며 오피스텔은 총 49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양동 오피스텔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 최초로 카쉐어링 서비스, 광폭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잘 마련돼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 북카페, 루프탑 가든, 그리고 조식 서비스까지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양동 오피스텔은 광진구 오피스텔 최초로 일부 호실에 테라스를 시공했으며 전 호실 층고 4.2m 복층 설계로 확 트인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피스텔의 주력 상품인 A타입으로 467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시공답게 자재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에어컨, 건조 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1군 브랜드로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층고가 4.2m로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복층 설계로 1인은 물론 2인까지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화장실 또한 1군 브랜드로 넉넉한 샤워 부스와 인조 대리석 마감재로 주변 오피스텔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단지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위치해 있으며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도 도보 약 7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점 말고도 또 다른 교통 호재가 있다고요? 저희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의 어린이대공원역과 건대 입구역 그리고 군자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동부간선 및 간병북로가 인접해 계속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백화점,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 쇼핑과 문화, 의료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공실률일 텐데요. 오피스텔 인근에는 세종대와 건대 학세권 수요 4만 명, 성수 IT밸리 수요 10만 명, 강남구청 인근 수요 10만 명, 잠실 수요 7만 명으로 약 32만의 수요가 있으며 내년 6월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어 더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주민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곳, 광진구 화양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바로 앞에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는 곳인데요. 이 어린이들의 꿈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꿈까지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대공원역 하면은 지하철 7호선,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역인데요. 도보 7분,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A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6.88제곱미터, 복층 면적 7.36제곱미터, 두 개 합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3평 정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인데 실제 오피스텔은 3층부터 20층까지고요. 그 나머지 층은 우리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구조는 오피스텔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준공은 2012년 11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대부터 층과 향에 따라 좀 상이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1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어린이 대공원역에 나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곳 20층까지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건물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건물 특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웬만하면 이런 모델하우스 많이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 좀 특징이 되는 사항들만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감도 모습 보시겠지만 3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용하는 거주자들은 상당히 편리하다. 꼭 필수 업종들 우리가 세탁소나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서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혼자 살아도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징되는 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쾌적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보시면 녹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개 공지라고 표현하는데 공개 공지가 무려 100평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더라도 건물 중간중간에 이런 근린 공원 같은 공간들이 속속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림은 또 우리가 이제 층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하면은 층고가 한 4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층고가 높아야 되는 거는 층고가 높을수록 우리가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무려 층고 자체가 4.2m,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피스텔 하면 1인이 사는 좁은 면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층고 때문에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특징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볼 때 우리가 비가 오냐 날씨가 몇 도냐 보다는 미세먼지를 많이들 살피실 거예요. 좌측에 그림에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자체가 공기청정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미세먼지 없는 그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그 복층 공간이 수납 공간을 대부분 많이 배치하는데요. 수납 공간 아니라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대 공간이 빌트인되어 있는 거 상당히 1인 가구 여성을 겨냥해서 많이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자레인지와 그 건조를 겸용한 세탁기인데요. 우리가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전자레인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세탁기 규모만 하니까 그 점도 한번 많이 1인 가구를 배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차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차를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나눔카 서비스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에 나눔카, 카쉐어링 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침을 거르기 십상인데요. 조식을 서비스로 아침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광폭 주차장 또는 자주식 주차장 되어 있고 차량 중에 SUV 차량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SUV 차량도 탑재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에서 북카페에서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준공까지 아직 좀 남긴 했지만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요. 밑에 층에는 뭐 가게들 들어올 테니까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층고가 4.2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가슴이 답답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시원한 공간이 보일 뿐더러 안에 지금 뭐 옵션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미세먼지하게 정말 많이 나오죠. 다행히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날이 맨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초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건조기까지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살다가 빨래 급하게 막 돌렸는데 이거 바로 못 입고 나가죠. 그런데 여기 건조기 돌리고 그냥 입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뿐더러 여기에 카쉐어링 뭐 조식 서비스 아니 처음 들어본 서비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겸비한 곳이기 때문에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입지 여건이 정말 서울 중심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이 초역세권 1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7분 정도의 거리에 가면 건대역구 2호선과 5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5호선, 2호선 이 기존의 7호선이 강남 접근성 좋죠. 그다음에 종로와 중구 접근성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인 어떤 그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하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눔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동부간선도로가 한 1.5km, 그다음에 올림픽대로가 3km,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2km 정도,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디 외부에 나가실 때 정말 답답함 없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도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어린이공원이 나가면 바로 어린이공원의 정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혹시 시청자분들 어린이공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이공원 입장료 사실 지금 무료가 된 지 꽤 됐고요. 한 16만 평의 어린이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한 35만 평의 서울숲공원,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뚝섬 한강공원 가시면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 수영장도 있죠. 잔디밭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숲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주말에 너무나도 어디 가도 쉽게 이런 숲세권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 중에 바로 배우 세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국대와 세종대가 바로 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 수요가 3만 8천 명 규모니까요. 이런 학세권의 배우 수요를 누릴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좌측으로 보면 성수동 근로자, 약 10만 명의 성수동 근로자와 그다음에 강남구청 강남 인근에 있는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와 그다음에 잠실역 2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배우 수요가 무려 35만의 배우 수요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권이 워낙 좋은 곳인데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아까 전에 건물 특징 말씀드릴 때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아서 몸이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또 함께하는 곳입니다. 퇴근을 하시거나 주말이 되면요, 어린이 대공원 산책 한번 하시고요. 한강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한강까지 쉽게 또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건국대, 세종대 학생들도 되게 많죠. 성수나 강남구청 쪽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러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완벽한 입지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이런 개발 호재들도 되게 많죠. 네, 직접적인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배우 수요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배우 수요가 바로 성수동일 때입니다. 성수동 하면은 신복고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공업 지역에는 그 용도 지역상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적용받는 용적률이 250%.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450%.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지식산업, IT 기업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성수동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4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그 분양을 했었는데 대기하고 있는 수요, 향후 입주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입주 수요가 떠받들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군자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시면 장안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즘에 가장 공을 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심 재생 사업인데요. 장안평 이 일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자동차 문화 융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한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5,700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바로 화영 1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본 사업지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대공원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주 요건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즉 건대와 세종대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미래가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양일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호재들도 있고요. 이 주변을 살펴봐도 친구들이 아주 든든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지식산업센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성수 있죠.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장안평 쪽의 도시 재생 사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개발 호재들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챙겨볼까요? 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아까 오피스텔 선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우 수요, 약 35만의
배후 수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교통특구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젊음의 거리 성수동과 건대 세종대뿐만 아니라 인근의 백화점과 영화관,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살기가 좋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491실 그 인근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 다른 곳과 다른 어떤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가격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임대는 향후에 1,09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합니다. 6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서 1억 5,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노철호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김종두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두 세무사님께서 특별한 이슈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주제는 그럼 뭔가요? 네, 요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부터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장이 같은 건물 내에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다. 뭐 이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발음이 또 안 좋네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요. 바로 이제 주택 수요가 투자 목적으로는 매우 감소하고 있죠. 뭐 8.2 정책이나 9.13 정책 이후로 특히나 이제 주택 경기가 참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르렀는데요. 바로 그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매우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나 세제 혜택들을 보시면요. 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금이 많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요. 이렇게 계약금 10%로 초기 부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 대출이 거의 다 가능하죠. 그리고 분양가의 70에서 80% 정도 잔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 실제 투자금이 정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가 매우 쉽다. 그래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죠. 게다가 실입주 기업들은 취득세 50% 그리고 재산세 37.5%를 5년간 감면받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입주 기업들이 처음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프리미엄을 주고도 이렇게 사는 이런 구조들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출이 용이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정책자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신성장 기반 자금,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온랜딩 자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70% 이상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시중은행에서도 약 70에서 80% 정도 시설자금 대출로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투자 또한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번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입주 업종이 제조, 크게 보는 건데요. 제조, 지식산업, 이렇게 정보통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임대 목적의 투자는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입주 업종은요.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죠. 아니면 분양을 직접 받아서 들어오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 지원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이나 각종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 또한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특징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역의 랜드마크화. 예를 들어 광명의 GIDC 같은 건 이제 광명역 바로 앞에 있죠. 이런 게 약 8만 평, 연면적 8만 평 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거대 도시 같은 이런 느낌으로 대형 상권들도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직장인들 수요 또한 굉장히 많아서 청약하고 한 10분 만에 모든 물건들이 다 동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역의 랜드마크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기능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복합 상가,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는 이렇게 사무실, 그리고 밑에는 스트리트몰 같은 이런 복합 상가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요. 편의시설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업들의 직장인들, 기업들의 근로자들이죠. 이런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또한 요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산업, 업무, 주거,
그리고 상업 기능까지 복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계 변화를 말씀드리면요. 전용률이 하락하고요. 여러분들 공유 오피스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회의실 용도 그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전용률을 줄이고 이런 공용 면적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러 입주 기업들의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또한 예전에는 120% 정도 이런 선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약 180%에서 200%까지 매우 주차가 용이한 구조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실수요에서 이렇게 투자 목적의 수요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나는 지식산업센터 300채를 샀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책도 봤는데요. 이렇게 실수요에서 점차 투자 목적의 이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이 투자 가이드를 자세히 점검해 드렸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변화 양상까지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궁금한 점 항상 전화 접수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요. 20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 서울의 잠실, 강남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서요.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지식기반 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북부가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의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에서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 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배드타운에서 자적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 지금 쇼핑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양주 하면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최근 많은 변모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로 발표함에 따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그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건은요.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그리고 다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내에 도달하는 거리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물건은 계약 면적 약 25제곱미터가 아니고 25평인데요. 전용 12평이 좀 넘는 그런 면적이고요. 층수는 10층 중에 9층 준비해 봤는데요. 준공은 약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건물 특징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건물 특징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지 면적이 약 12,000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밟는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 연면적이 63빌딩의 2배 규모, 약 10만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22년 8월 이후 준공이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죠. 이 연면적 또한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이런 동간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5개 동, A동부터 해서 E동까지, A동, B동, C, D, E까지 이렇게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앵커시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객이 가능한 앵커시설, 뭐 스파 찜질방, 그리고 락 볼링장, 그리고 CGV 9개관이 이렇게 지하 1층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서점과 커피 브랜드를 합쳐놓은 이런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겠고요. 또한 이동 쪽 2층에는 키즈파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뭐 지역 남양주 쪽의 지역 주민들 또한 굉장히 많이 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직장인들의 수요, 즉 이쪽으로 임차하려는 기업들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계속 한번 보시면요. 이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걸어 다니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작은 기차, 여기는 이 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뭐 트램은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건물 특징을 다시 뭐 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5가지 공간으로 뭐 라이트 존, 빌리지 존, 워터 존 이런 5개의 존들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은 그 빌리지 존의 A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쪽이 그 오른쪽에 그 건물이 A동인데요. 그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바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위에다가 레이저로 쏴서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는 형태를 그걸 바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공간들 또한 조성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사무실이죠. 이 사무실을 한번 계속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건 에틱 오피스라고 칭하는데요. 에틱은 다락방을 말하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에틱은 바로 그 다락을 말하더라고요. 이 복층 오피스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다양한 형태로 이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복층 오피스와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볼 이건 섹션과 프리미엄 오피스의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전용 약 27평 정도 이건. 네, 이 서비스 면적이 외측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그 면적보다 더 넓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런 프리미어와 섹션 오피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복층 오피스들, 이런 식으로 오피스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겠고요. 사진 계속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잠시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는데요. 개방감과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복층으로 돼 있어서요.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서 6m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1.5톤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내구 설계. 그리고 광폭 복도가 약 3.5m로 이렇게 시공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이동 또한 편리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걸맞게 기숙사 또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입주사 임직원들의 복지 공간 또한 이렇게
고려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A동 쪽은 왕수천 조망이 가능한데요. 그 왕수천 조망이 가능하면서 또한 쾌적한 그 왕수천의 녹지 공간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이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무슨 테마파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컨셉도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넓으면 내부에 지금 트램이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저거 보니까, 야, 이게 규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여기 그냥 재미없게 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복합단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여기 입지역 호재들 또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입지여건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역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앞으로 22년에서 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다산역에서 도보 10분, 그리고 도농역에서는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닐 거리는 솔직히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뭐 이동은 굉장히 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간선도로에서 접근이 뭐 한 1, 2분이면 되죠. 북부간선도로나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43번 국도 등으로 물류 이동과 비즈니스 그 교류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경의중앙선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산역 또한 개통되면서 강남과 강북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역버스 또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또한 이렇게 지하철과 버스 모두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독특하죠. 지식산업센터 옆에 바로 아울렛이 있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가장 크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옆에 바로 이 사업직 도로를 하나 두고 6m 도로 하나 두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옴에 따라서 본 이 물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군요. 지금 바로 앞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망도 대단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입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아니지만 이 다산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위치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의 그 접근성이 요기하기 때문에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죠, 남양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렇게 자족도시가 형성이 될 텐데요. 이 GTX를 포함한 교통망 확장으로 판교나 분당 못지않은 그런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인데요. 제1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배 규모로 왕숙지구에 이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죠. 이런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제2북부 테크노밸리와 그린스마트밸리, 그리고 진건 첨단지구 등 그런 주변의 개발 계획으로 배두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나면 20년 8월 정도에서 21년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나면은 연간 800만 명에서 약 100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물건의 분양이 물론 끝나게 되면 프리미엄이 바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요. 확실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시점은 바로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준공되고 그 800만 명과 1000만 명의 그 유동인구가 바로 서울에서 뭐 당연히 서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김포랑 여주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강북이나 강남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뭐 접근하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 시점 이후부터는 프리미엄이 한 단계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보이시죠? 약 연간 1000만 명 정도의 이런 방문객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8호선 연장이 되죠. 그 잠실역에서 20분대로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 별내선 연장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돼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또한 이제 개통되고 그리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이제 당고개에서부터 이런 남양주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죠. 이 연장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교통 편의성 또한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송도나 마석이 아니라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 GTX B 노선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라서요. 굉장히 교통 편의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소 간선 급행버스 또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호재 또한 매우 풍부하고요. 이 남양주 자둑 신도시 또한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남양주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들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무사님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조금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도 참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일단 계약금 10%로 지금 당장 투자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계약금 10%에 그 부가세만 내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나오고요. 부가세 또한 이 대출금에 포함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놓고 준공 약 한 3년 반 정도 넘게 남아있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투자금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0%,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 잔금 때도 그 20% 금액으로 투자가 되는데 게다가 이제 보증금 좀 전에 말씀드린 물건을 보시면은 보증금 1,000만 원까지 따지면은 실제로 투자금은 약 2천만 원 초반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 건설사, 시공사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다. 사실 이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실입주할 분들은 이제 CEO들이거든요. CEO들이 이 브랜드와 이 대형화 정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규모와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구리, 남양주, 하남, 인근 이 구리와 남양주, 그리고 강 건너면 바로 하남 있죠. 이 하남을 1차 타겟으로,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광동구 등을 2차 타겟으로 하면 약 2만 6천 개의 잠재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요. 임차 수요는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가격까지 좀 검토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사무실로 사실 동양이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이 동양에 투자금도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바로 옆에 테라스가 붙어있는 호실이기 때문에요. 여기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약 1억 7,300만 원, 부가세 별도지만요. 그래서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83만 원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출은 80% 가능하기 때문에 약 1억 3,8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까지 해서 실투자 금액은 약 2,500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와 함께 또 상담받고 세미나 수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고요. 교대역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두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다시 보기 항상 가능합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가능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